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행복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상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됐다, 누군가가 망했다, 뭐 이러면 왠지 모르게 겉으로는 어떻게 안 됐다 이러면서 속으로는 좀 뭔가 좀 쾌감도 들고 또 행복감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안도감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죠. 나만 쓰레기인가? 나 이상한 사람인가? 왜 이상한 이런 감정이 들지?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런 묘한 이 아이러니한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심리는요, 이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심리적 형태를 이야기하죠. 독일어에서 나온 이 말은요, 손해, 불행을 뜻하는 샤덴과 이 기쁨, 환희를 뜻하는 프로이데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남의 불행은, 타인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걸 대놓고 표현해요. 누구 망했으니까 나 너무 기뻐. 이러면은 갑자기 나만 쓰레기 되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죠. 그러니까 모두들 다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샤덴프로이데의 이러한 심리적 작용은 모든 타인에게 다 적용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내 집단에게는 분명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별하는 기준은 우리가 친밀함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친밀함을 기준으로 해서 내 집단, 외 집단을 나눌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때요? 유능함과 무능함으로 또 기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밀하게 느낀다? 그럼 그것은 내 집단이고 내가 친밀하지 않게 차갑게 대한다? 그러면 그것은 외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 집단, 내가 따뜻하게 대하는 내 집단은 이 따뜻함과 유능함을 겸비한 이 집단, 이 구성원들은 가족, 친구, 좋아하는 연예인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함과 무능함, 이 내 집단 안에서도 무능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체 장애인, 정신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차가움, 외집단의 특징은 차가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차가움은 유능함과 무능함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차가움과 유능함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볼 때, 대표적이죠. 잘났지만 좀 재수없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 심할 때, 미국에서 이럴 때 이 흑인이 백인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또 차가움과 무능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숙자, 범죄인, 가난한 사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타인을 구분짓고 범주화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꾸준히 유지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친구와 오해가 생겨서 싸웠다. 그러면 분명히 따뜻하고 유능한 그 군락에서 이제 차가움과 유능함으로 바뀔 겁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생기겠죠. 또 노숙자가 선한 행동을 했다. 지갑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차가움과 무능함에서 따뜻함과 무능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는 동정과 연민이라는 감정이 작동하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샤덴프로이데는 차갑고 유능한 사람, 차가움과 유능함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이 집단이 차가움과 무능함으로 변할 때, 그럴 때 이 느낄 수 있는 타인의 불행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누군가가 망했을 때 내가 적대시하는 사람의 불행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조건 나쁜 감정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장점이 있죠.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강한 개체만이 살아남는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선사시대의 인류들은요. 그럴 때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더 강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인간과의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인간이 사냥을 나가서 죽었다.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행복감이 느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고 또 지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 추장의 자리를 내가 이제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활력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뭐 에너지가 생기고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현대사회에 오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차가움과 유능함에서 차가움과 무능함으로 바뀌었을 때 여기에 이제 이 비판과 모욕적 행동들이 수반되고 여기에 더 심해지면 폭력과 살인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문화혁명 때, 그죠? 인민의 적이라고 특정 지어진 엘리트들, 교수, 교사, 의사,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꽃갈모자를 씌워가지고 이 계속 행진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조롱과 비난을 쏟아붓고 그리고 결국에 그 사람들을 수용소에 끌고 가서 죽이게 되죠. 또 프랑스 대혁명 때 이 마리아 앙뚜아네트 되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그러세요. 근데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증명해 본 결과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답니다. 뭐예요? 강한 비난과 조롱을 하기 위해서 말을 지어내게 되고 결국 이 말 한마디가 진실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면서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에 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유명인들, 또 셀럽들, 인플루언서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욕을 하고 댓글을 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락가는 것에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런 표현 안 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도 별거 없구나. 나랑 똑같네. 잘나지도 않은 것들이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샤덴프로이덴을 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차갑고 유능한 집단들에게 우리가 동질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 별거 차이 없구나. 사는 게 별개 차이가 없어. 그 사람도 나하고 별개 차이가 없는 거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 좋네. 뭐 그다음에 뭐가 있대. 그렇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뭔가가 관련 지어지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인간이잖아요. 인간 사는 거 다 똑같거든요. 뭐 삼성의 회장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씻고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그 동질감과 어떤 공감 능력이 생기면 샤덴프로이데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디타라는 마음이 생기죠. 무디타라는 마음은 결국 이 타인의 행복을 보고 나 또한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결국에 뭐예요? 모든 외집단들을 다 내가 관용과 이해와 그 다음에 공감을 통해서 내 집단화 시키면 이런 샤덴프로이드의 마음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행복감, 그리고 나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간의 모순적인 행복감, 샤덴프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